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예린입니다. 어제장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잘 가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오늘 이렇게 파란불이 켜지면서 어지러운 시장이 됐습니다. 그 속에서 5가지 종목으로 내일장의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엠로입니다. 우선 오늘장 이렇게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 미증시 흐름을 보면 AI 반도체에서 AI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수급이 넘어가는 분위기였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향에 엠로 역시도 한 달 사이 43%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엠로는 3분기 실적, 그야말로 역대급 실적을 보였는데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글로벌 클라우드 매출 비중을 확대하면서 앞으로 상승 여력 더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일단 고점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할지 OX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네, 바로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네요. 0.69%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르면 이제 내일 사장단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가 단행되면 반도체 부문 쇄신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기술 개발 현황에는 변화가 없을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우선 조직 개편을 앞두고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다시 담아내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현재 상황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화성밸브입니다. 0.4%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일정이 있죠. 내일이면 시추 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내일 시추 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다음 달 20일에는 시추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추 자재들 역시도 부산항에 도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요. 예산안이 아직 보류된 상태라는 건데요. 만약 보류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시추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관련주들의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4.34%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이번 주 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 무비자 기간도 30일로 연장이 됐고 현재 유가도 하락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주가가요. 1년 3개월 만에 최고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합병이 마무리가 되면 12월에는 또 얼마나 좋아질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종목 열어볼까요? 위메이드입니다. 오늘 1.62%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10만 달러 눈앞에 두고 있고 아직 트럼프 2기도 이 코인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더 좋아질까라는 전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게임주들에도 이렇게 핑크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위메익스 재단이 일본 토에이 애니메이션과 함께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겠다라는 소식 전했습니다. 앞으로 위메이드 이 블록체인 안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지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바로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톡에서 각각의 종목들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종목들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탑5 오늘 어떤 종목과 함께 할까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엠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오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었던 삼성전자, 그 밑으로 또 화성밸브, 대한항공, 그리고 위메이드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I 새로운 급부상 종목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엠로가 오늘 장에서 보합권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증권가에서는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또 2분기부터도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후발주자로서 더 큰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세 분께서는 어떻게 바라볼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 엠로 세 분 모두 O 들어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이제 삼성 SDS가 이 엠노를 인수했을 때 왜 인수하지 이렇게
전혀 이제 SRM이라고 이제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제 공급망 관리라는 게 이제 자재 구매라든지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삼성이 인수해서 소형사인데 굳이 인수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서 이제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 이거를 AI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비용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원가 관리라든가 뭐 조달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이제 기업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서버에서 이제 하고 있고 이런 공급망 관리 우리나라 1위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실적도 이제 3분기 좋아지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고요. 외국인 지분이 지금 현재 3%대에서 5%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고점 돌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매수 오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지분율도 3%에서 5%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좋게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글로벌 고객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엠로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5를 던져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삼성전자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오늘장에서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반면에 또 기관의 수급은 나가는 모습이었죠. 일단 내일장에서 삼성전자 이슈가 있습니다. 사장단에 대한 인사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블룸버그 통신에서 또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건지 그렇다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은 건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4분기 적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세 분께서는 삼성전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세 분께 OX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삼성전자 OX 준비해 주시죠. 하나, 둘, 셋. 오,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처럼 좀 시장이 약할 때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가는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주가를 올려야 될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 또한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바닥은 잡혀 있고 올라갈 때 이제 어디까지 기술적 반등을 줄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효과가 과연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가 중요할 것 같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뿐만 아니라 그 기타 관련된 다른 호재거리가 더 올라가 준다면 충분히 뭐 7만 원, 8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주가하고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서 엔비디아까지 체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삼성전자만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던 자체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된 오늘 뉴스가 나와줬고 아마 내일 발표가 될 걸로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얼마나 파격적으로 인사 발표가 될 것이냐 또한 외국계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거는 해외에 있는 펀드사들과 운용사들도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의 파격적인 인사가 나오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이슈가 있었던 만큼 이번 경영진 개편에서 얼마나 파격적인 이슈가 나와주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국내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국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김은태 매니저님도 오를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고 혹 지금 보유자 중에서 6만 원 이상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쯤 계속 보유를 해도 좋은 건지 이 부분까지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6만 원 이상에 있는 보유자분들이라면 뭐 지금이라도 더 사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뭐 7만 원 이상에서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더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 이제 조만간에 발표되는 인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성도 있고 또 외국인들이 또 모처럼 또 오랜만에 또 매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시그널이 나와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일단 6만 원 밑에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월등하게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고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자리가 저평균만에서는 충분하게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에 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자사주 매입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해서 지금 한 5만 지금 8,300원인데 5만 5천 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이미 자사주 매입을 들어갔을 때 또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팔 거라면은 가격이 높은 데서 팔지 저점에서 팔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도 저점에서 매수를 해봐도 될 것으로 보여주고, 물론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삼성전자가 뭐 8만 원, 9만 원까지 바라보겠다라고 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배당금을 꾸준하게 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크게 단행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경영진 교체를 앞두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도 체크를 꼭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세 분 모두 삼성전자 O 의견 들어주셨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대왕고래와 관련이 있는 화성밸브 오늘장에서는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일장에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바로 이슈가 있죠. 정부에서 27일 내일이죠. 시추 계획을 최종 검토하겠다라는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좀 변동성이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되는 건지 지금 그리고 시장과 연계를 해봤을 때 이런 대왕고래 쪽으로 가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X 두 분, O 한 분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조기준 매니저의 X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대왕고래 관련해서 지금 이제 화성 밸브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 시총이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나오는데, 피팅 밸브의 지금 이제 시총 1위는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가 지금 이제 6,400억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하나 본다면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화성 밸브가 지금 이제 12,000원대에서 2만 원, 단기간에 지금 시장이 약한 사이에서 화성 밸브보다는 성광밴드가 가장 많이 올랐고 시총이 6,000억대고요. 기관이 흔들리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한약 사야 된다면 저는 다른 주식을 사라는 거죠. 지금 이제 기관이 사고 있는 게 태광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대왕고래에서 소형 밸브, 피팅 밸브가 아니고 태광 정도의 큰 중대형 구경의 피팅 밸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라든가 사모펀드가 100만 주 넘게 들어가고 있는 태광그룹주들, 그러니까 태광과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지금 사야 될 게 화성이 아니고 지금 태광 4천억짜리 지금 이제 기관들이 열심히 이제 연기금들 사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라든지 지금 사야 된다면 하이로코리아 이런 쪽에 기관들이 지금 현재 핸들링하는 주식과 나머지 이제 정사야 되면 이제 KSP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고 시총이나 기관이 사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성밸브보다는 태광과 그 다음에 이제 하이로코리아 이런 쪽에 매매를 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연관을 지어봤을 때 지금 중대형 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화성밸브보다는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태광 같은 종목으로 사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웅태 매니저님은 O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내일에 대한 세부 계획안을 발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슈로서 한번 올라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화성 밸브만 보는 건 아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피팅 밸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괜찮은 섹터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성 밸브뿐만 아니라 성광밴드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화성 밸브가 그 뒤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또 크기 때문에 국내 1위 또 밸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화성 밸브가 또 수혜를 받을 거로 보여지고요. 화성 밸브가 약간 좀 고점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면은 그 외쪽으로서는 DK락이라든지 아니면 한주, NCS 이런 종목들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철강업 쪽에서는 넥스티 관련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두루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어차피 섹터 내에서 순환면을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계획안을 발표하고 나서 날 때는 물론 세론 작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음 달까지에 대한 이슈가 한번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는 정고점을 넘어가는 시점이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겠으니까는 화성밸브도 관심 있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고 이슈가 다음 달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성은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했고요. 그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밸브 관련해서 두 분은 X 그리고 한 분은 O 의견을 주셨는데 조기준 매니저 X를 들어주긴 했지만 다른 종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대한항공입니다.
올랐습니다. 오늘 장에서 4.34%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이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이르면 이번 주에 종결이 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한항공이 신고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항공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도 중국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서 30일까지 늘어나면서 호재가 있고요. 거기에다 또 플러스로 여행객 수에 대한 증가, 거기에다가 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이슈, 이런 단편적인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고요. 항공주도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짚어봐야 되겠죠. 세 분께서는 대한항공 먼저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대한항공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 들어볼까요? 이 저의 오의 의미는 신규 매수 자리는 좀 위험하고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보자에서의 오를 저는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잠깐 바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요.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딱 계산해봤는데 최근에 저가로부터 얼만큼 올라갔었느냐 봤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작년에 많이 올라갔을 때가 25%였었고 그 다음에가 22%, 그 다음에가 26%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올해 가장 많이 올라왔던 지금이 31%까지 올라왔어요. 그 타이밍에는 최근 약 한 2년 동안 중에서 바닥 대비 가장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조금씩 좀 과열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 항공과 합병하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비용 조달에 대한 약간 우려감도 같이 한번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 리스크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은 그거보다도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최근 유가가 좀 많이 빠집니다. 유가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결국 항공유가 지금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대한항공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구간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항공 자체가 괜찮은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다만 문제는 달러 환율 자체가 높다라는 거는 결국 비행기를 리스로 빌려오는 항공사들한테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이제 약간 달러와 환율도 1,400원에서 다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와 달러 원가 내려온다면은 환경적으로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약간 오래 들었지만 이제 오히려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 다 끝났다라는 게 확정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대한 리스크가 한 번씩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으로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슈, 호재가 작용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O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점에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리스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유자는 보유를 해도 좋지만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X 의견을 던져주셨는데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또 O를 들어주셨습니다.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현재 항공주들도 굉장히 빨간불을 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항공주 좋게 보시는 걸까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항공사들 한번 차트 보면은 8월부터 시작해서 100% 난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래스카 항공부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든가 모든 종목들이 뭐 그 올해 초부터 아니고 8월 달부터 시작해서 100% 올랐습니다. 그만큼 항공주들이 유가 하락의 수혜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지금 현재 흡수합병을 하고 있고 대한항공이랑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뭐 2만 원대에서 2만 5천 원 20% 올라왔거든요. 얼마 오른 측면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대한항공이 9조 2천억인데 항공기 수가 한 160대 정도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8천억대입니다. 80대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치면은 그러면 240대, 220대, 240대가 되네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대형 항공사가 되면서 이제 실적도 좋아지는데 저는 아시아나항공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8천억밖에 안 되는데 3분기에 뭐 1,800억 정도의 별도 영업이익이 나왔고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고 유가는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중국 관련해서 비자 면제도 있고요. 그러면서 뭐 그 외에 지금 현재 실적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TA항공이 더 좋게 보는 이유가 지금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한다면 그 유럽 노선, 지금 이제 TA는 33대가 있는데 대한항공에서 5대 지금 현재 유럽 노선을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 바르셀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에서 지금 EU 쪽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한다면 가장 수혜는 TA항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에어가 그래서 오늘 9% 정도 올라온 이유가 LCC의 재편도 있기 때문에 항공주들, 미국 항공사들 100% 올랐다는 거 참고하면서 우리 항공주는 너무 많이 안 올랐다는 측면에서 아직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좋은 종목이 TA항공, 그 뒤로 아시아나, 그 뒤로 대한항공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기준 매니저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대한항공과 관련해서 그리고 항공주와 관련해서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가 말씀을 했다시피 미국의 항공 관련주들은 8월 달부터 지금까지 100%가량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항공주들은 아직 덜 오른 감이 있다라는 언급을 해주셨고요. 반면에 또 이가람 매니저는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4거래일째 빨간불을 켜주고 있죠. 오늘 장에서도 1.62% 상승을 해줬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지금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지금 코인과 관련해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NFT 그리고 오늘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토에이 애니메이션과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 덕분에 다시 또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위메이드 좋게 바라봐도 좋을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위메이드 X 한 분, 오늘 두 분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X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게임주가 또 올라가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세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섹터이기 때문에 게임주 또한 굉장히 좋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요거 하나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X를 들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올라오는 과정, 연기금이 매수했던 이유 자체가 코인 자체가 올라가고 컴투스 홀 자체가 완전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에 위메이드가 이제 올라갈 걸로 봤기 때문에 샀느냐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지금은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이제 99,000달러 찍어놓고 약세로 전환되면서 오늘 지금 92,00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비트가 내려오다 보니까 빗썸에 상장되어져 있는 여기 위메이드의 코인인 위미스 코인 자체도 올라가다 말고 지금 약간 약세로 전환이 됐어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일 위메이드가 약세가 빠질 것이냐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만약에 개파라고 보인다면 개파락 이후에 이 상태에서 반등해서 올라가 마감을 한다면 지금 모멘텀을 뭔가 지금 게임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관세에서 자유로운 섹터 결국 엔터와 미디어가 올라가듯이 게임주도 한중 관련된 이슈가 있고 미국과의 관세가 상관없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섹터가 또 게임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요 비트코인 약세, 위미스의 약세에 따른 위메이드의 확인이 좀 저는 필요해 보여서 X 의견 들었고 문제 없다라고 한다면 O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인과 관련해서 올라가는 거라면 내일장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메이드가 올라가 준다면 중국과 한국의 게임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미국의 관세에 자유롭다는 점에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코인 때문에 다시 또 떨어질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웅태 매니저님은 O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가람 매니저님하고는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믹스 코인이 그동안에 못 올라오고 있다가 요즘 최근에 들어서 반짝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 이제 위메이드가 아직은 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코인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임이긴 하겠지만은 지금의 시장에서 부각받았을 때 위메이드에 대한 시장 자체는 뷰 자체는 중국에 대한 이제 판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일단 포커스는 그쪽에다 맞춰놓고 본다라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을 해도 될 것으로 보여주고요. 만약에 위믹스라는 코인하고도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저도 뭐 이가람 매니저하고 동의한다는 그런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에 대해서 무비자 발급이 자체가 15일에서 30일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에 대한 중국에 대한 판호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열어놓고 있다는 시점을 봤을 때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게임 산업들도 중국 진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탄이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에 O를 들어주셨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탑5 5종목 짚어봤는데요. 각각의 종목들 어떤 성적을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 O를 받았던 종목은 총 3종목이 있었습니다. 엠로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대한항공이 세 분께 긍정적인 표를 받아봤고요. 위메이드는 두 분께는 O, 그리고 내일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체크 후에 X에서 O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대한고래와 관련해서 화성밸브는 한 분께서만 긍정적인 표 O를 던져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탑5 세 분과 함께 해봤고요. 탑5 이후에 또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이 이어집니다. 지금 대결이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어떤 대결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